이른 아침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더 됐어 오케이. 이제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매로 갑니다. 김매로. 추운 겨울이면 더 바빠지는 곳. 청정해역에서 농사를 짓는 김 양식장인데요. 1년간 키운 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물때 맞춰서 김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양식장까지 배로 불과 5분 거리. 완도 앞바다에 펼쳐진 김 양식장. 청정해역, 이곳에서 김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만의 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평균 한 6시간씩 이렇게 노출이 떠 있거든요. 완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주식은 갯벌 바닥에 버팀목을 세우고 그물망을 설치해 김을 키우는 방식인데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닷물에 잠겼다 햇볕에 노출됐다를 반복하면서 김이 자랍니다. 해가 이쪽으로 가면은 너가 잡아당기고, 해가 이렇게 가면 너가 잡아당기고, 알았지? 간다! 작업선이 김발을 들어 올리며 채취 작업이 시작됩니다. 김발을 배에 설치된 채취기로 올리면 붙어있는 김을 훑어내는 작업 방식. 1년 내 자란 김이 한 곳에 모입니다. 김 좋네요. 설탕을 안 쳐도 김이 달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이제 김은 엄청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대나무 말뚝 사이로 기다랗게 이어진 김발을 훑으면서 진행되는 채취 작업. 김발이 제대로 올라오도록 손으로 계속 끌어올려줍니다. 양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40m에 한 대인데 아마 오늘 한 400대 가까이 채취를 해야 돼요. 대두대로. 김 양식장의 위험 요소는 바로 말뚝에 연결된 줄. 올려. 줄에 걸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깍도 잘못하면 물에 빠져버리니까 다치면 안 돼요. 일단 사람 다치면 안 되고. 김발을 연결해 놓은 줄이 장애물로 변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운전하면서도 우리 순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소리 질러야지. 아야! 해야 되고 뭐 해야지. 잘하네. 첫 번째 김발 채취가 순탄하게 이어지던 순간 배 앞머리에 줄이 걸려버렸습니다. 서둘러 상황을 살피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줄이 뛰어가지고 이걸 빼내야지. 끊어진 줄을 수습하고 다시 이어지는 작업. 차가운 겨울바다. 추위를 이겨가며 김을 채취하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온몸은 김투성이가 됩니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게 직업이라서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엄청 힘들겠다 그러지만은 우리 항상 해왔던 거라서 근데 똑같아요. 남들 직장 출근한 거나 우리가 바다로 출근한 거나 이게 우리 직장이죠. 우리가 직장이에요. 1년 동안 지어온 바다 농사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 차가운 겨울바람도 잘 자란 김을 보며 이겨냅니다. 어느새 채취한 김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30일, 28일에서 28일 정도에 또 채취하고 한 5번 채취하니까. 청정해역에서 키우고 수확한 김은
가공 과정을 거쳐 수출되는데요. 채취한 김 원물은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쳐 이물질을 걸러낸 후 사각 틀에 펼쳐 건조를 통해 마른 김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건강 간식으로 알려진 대표 김 가공식품. So it's actually sweet seaweed and this like the chip honey. 바로 김 부각입니다. It's nice. 전통 부각으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부각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육수인데요. 이게 다 육수 재료인가요? 김부각 만드는데 이제 육수를 넣기 위해서 육수 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무와 파, 양파, 다시마, 멸치를 비롯한 12가지의 재료를 넣어 2시간 이상 푹 끓여낸 육수를 사용한답니다. 중요하죠. 맛이 결정되는 거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우러난 육수에 찹쌀풀을 끓여줍니다. 오전에 40kg, 오후에 40kg, 80kg씩 하고 있습니다. 찹쌀을 걸쭉하게 끓여 풀을 만들어주는데요. 부드러운 풀이 완성되기 위해선 계속 저어주면서 약 2시간 정도 끓여내야 한답니다. 남원에서는 예전부터 집집마다 풀을 쏘아 부각을 만들어 왔다는데요. 가을쯤에 이게 만들더라고요. 각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펴놓고 이게 뭐하냐 지나가면 김부각이래요. 간식으로 밥 반찬으로 즐겨 만들어 먹던 부각을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하게 된 거죠. 찹쌀 풀과 육수는 잘 섞은 후 김에 발라주는데요. 어느 정도를 바르면 되는 건가요? 조금 넣으면 깨지고 마를 때 깨지고 많이 넣으면 또 안 마르고. 적당한 양의 풀을 김 위에 고르게 펴 발라야 하는 작업. 오직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섬세한 일인데요. 그런데 풀을 바를 때 김을 반 접어주네요. 이게 한 반쪽이면 금방 찢어지는데 한 장 이렇게 하면 반쪽 접으면 좀 덜 찢어지거든요. 풀 발랐을 때. 단순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장님이 하루에 4,000장 바르죠. 저는 한 3,500장인가 바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만 있으니까 속도도 안 됐어요. 없겠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각을 만드는 공정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찹쌀풀 바르기. 하루 종일 서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심 노동이라 힘들어요. 다 아프죠. 어깨, 팔, 다리. 국수 쓰시고 아파요. 먹고 살려고 해야죠. 그래요. 하고 일주일마다 병원 다녀요. 찹쌀풀을 바르는 속도에 따라 부각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분주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풀 바르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건조에 들어가는데요. 16시간 정도 말려야 돼요. 쌀풀이 들어가가지고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풀을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조 과정. 찹쌀풀이 김과 잘 어우러져 건조가 돼야 맛있는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16시간 경과 후 건조 상태는 어떨까요? 수분 없이 잘 마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떴잖아요. 다 김이요. 예. 그럼 잘 말린 거예요. 밥 반찬도 되고 간식거리도 되고. 전통 방식 그대로 풀을 끓이고 발라 만들어낸 부각.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수출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부심 느끼죠. 내가 만든 것이 물 건너 바다 건너. 좋지요. 저희 나라 제품이 외국에까지 나간다고 생각하면. 건조시킨 부각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 입 크기로 잘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각튀김이라고 해서 조각을 튀겨서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 국내에 유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른 부각을 기름에 튀겨주는데요. 과자를 대신할 간식이나 미용을 위한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찾는다는군요. 이게 꺼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잖아요. 바삭한 긴 부각.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가루는 뭔가요? 이건 달링맛 시즈닝. 여러 사람들이 부각도 참 맛있지만 시즈닝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애기들이나 이런 간식용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거예요. 갓 튀겨낸 부각에 양념 가루를 추가해 옷을 입혀주면 다양한 부각의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마늘, 칠리 등 새로운 맛을 찾는 수출 의뢰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통의 제작 방식과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K푸드 김부각. 앞으로 더 맛있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습니다.